오늘 밤 경북 경주의 리조트에서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가운데로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엔 어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500명이나요.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한 새내기들이었어요. 빨리 구조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현재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무너져 내린 구조물을 절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2차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3, 4명의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망자가 또 한 명 더 확인됐습니다. 지옥 같은 그곳에 우리 딸 연우가 있어요. 기둥에 깔려 있어요. 그날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워낙 이제 강한 마취제랑 진통제를 쓰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니야 경미하게 사고 당했구나 그냥 한두 달 있으면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입학식이 3월인데 그때까지는 태어날 수 있겠지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에 돌아오자마자 연우는 다시 수술실로 향합니다. 그 앞을 연우 엄마가 막아섭니다. 또 수술을 한다고요? 지금 얘 몸이 불덩이에요. 40도가 넘는다고요. 열나도 수술해야 합니다. 안 하면 연우 죽습니다. 그제서야 연우 몸을 보여주는데 엄마는 넋이 나갔다고 해요. 또 아이 몸을 못 보게 했는데 화면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기절을 했죠. 엉덩이가 아예 없었고 허벅지가 뒤가 아예 없었어. 정도 괴사가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다 까만색이었죠. 연탄 색깔. 동생이 무서운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참 무섭구나 동생이. 그날 연우의 첫 기억은 눈입니다. 사고 나기 열흘 전부터 눈이 엄청 내렸대요. 100년 만에 온 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500여) 명이 들어찬 체육관은 박수와 함성으로 열기를 더해갑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천장에서 이렇게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뭐지? 하고 올려다보니까 저 천장이요. 천장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출렁거리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수효과인가? 와. 천장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웅성거림도 잠시, 체육관은 다시 열기가 달아오르는데요. 얼마 안 가 재앙이 시작됩니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피해! 빨리 나가! 출구를 향해 미친 듯이 뛰는데요. 그 순간에 조명이 또 터져버려요.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된 거죠.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밟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이건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MC가 상품권 같은 거 주니까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눠줄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도망쳤어요. 다들 막
비명지르고 앞에서 뛰어 그러길래 그냥 바로 뒤돌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었거든요. 저는. 우리 연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체육관 앞쪽에 앉아 있었잖아요. 출구에서 가장 먼 막 이렇게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너졌었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뛰는 도중에 저는 깔렸었죠. 환청을 듣고 깨어나긴 했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으로 더듬더듬 해보니까 사방이 다 눈이에요. 눈밭에 깔려 있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도 빠져나오려고 기어 나오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썼지만 깔려있는 구조물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제 몸을 짓누르고 있어서 이제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 이렇게 질렀고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어찌됐든 빨리 구조대가 와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예요. 여기가 산속이잖아요. 길은 좁지, 눈은 잔뜩 쌓여있지 얼마나 또 미끄럽겠어요. 30분이 다 되도록 구조대가 안 와요. 그런데요, 구조대가 빨리 못 온 게 정말 다 눈 때문이었을까요? 뭐 짐작되는 거 없으세요? 차들이요. 다 뒤엉켰대요. 구급차에, 소방차에, 경찰차에, 심지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문사, 방송사 차들까지 전부. 그 많은 차들이 이렇게 좁은 산길로 다 몰려왔는데 통제가 제대로 안 된대요. 지금 현장에서 구조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장에 지금 구조 작업이 그 구조대가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구조 차량이 도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때가 이미 1시간이나 지났을 때였거든요. 얼굴은 심하게 부어있고 상체는 완전히 뒤틀린 상태였다 그래요. 눈동자엔 초점도 없고요.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런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제 호흡이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르면은 또 이제 눈을 또 뜨려고도 노력했고 계속 깨워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연우 몸이 축 늘어지기 시작해요. 온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요. 골반 쪽에 그 H빔이 돼 있었는데 너무 이제 무겁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는 구조대가 도착을 했지만 구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구조물을 절단을 하는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에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장비가 도착한 건 자정 무렵. 연우가 눈밭에 깔리고 3시간이나 지난 후였어요. 연우를 실은 구급차가 막 출발을 하는데 닫히는 차문을 누가 턱 붙잡더래요.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는 병원까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체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뭐 28도인가 뭐 그렇게 우리 체온계가 28도까지밖에 안 재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상을 입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았을 거예요.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거셨대요. 도착하면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요. 그래서 응급수술이 이루어졌고 연우도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 열불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체 멀쩡한 건물이 왜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눈이었어요. 이 당시에 내린 눈이요. 좀 특이했대요. 그 무게 때문에 지붕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습설이 무겁다고 해도 그렇게 무너진다고요? 학생 560명이 모여 있었던 강당. 건물 가운데로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철제 판넬은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외벽은 금방 쓰러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고 여전히 지붕에 두껍게 쌓인 눈은 금방 쏟아질 것 같습니다. 건물은 본래 형태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이 천장이 다 무너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갑자기 무대 앞쪽에서 쩍쩍하는 굉음이 울리더니 순식간에 천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초에 불과했습니다. 소리가 나고 이제 무대 사회자가 돌아보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가 13초 만에 V자로 붕괴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장내는 아주 혼란스러운 소리가 나고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이 체육관이잖아요. 가운데는 당연히 기둥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지붕 무게를 지탱할까요? 동서남북 그 사방을 둘러싼 벽하고 기둥들이 튼튼하게 버텨줘야죠. 근데 벽이며 기둥에 쓰인 철제들이요. 이게 다 불량이었대요. 강도 미달. 거기다가 건물 외벽이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연결 볼트도 절반만 박혀 있고 그마저도 군데군데 부식돼서 뽑혀 있었대요. 그것만 문제였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무너졌겠죠. 체육관에 보면 지붕 아래로 지지대들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쭉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지지대들도 제대로 결합이 안 돼 있었대요. 그날 다친 사람이 204명, 그리고 10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연우는 그동안 받은 수술이 37번이랍니다. 연우 수술 대부분이 동상 때문에 죽은 피부 제거하고 생사를 떼서 이식하는 거였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피부 세척이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적도 많았대요. 너무 나간다고요. 아니 하지 마세요.
나간다고요. 너무 나간다고요. 우리 너무 아파요, 선생님. 의료진 분들은 저를 낫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도 의료진 분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도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아니면 차라리 막 죽여달라 기절을 시켜달라 별의별 말을 다 했죠. 보통의 시간들이 지금 너무 끔찍하죠.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데요, 연우 씨가 진짜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래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벽에 금 간 거 이런 걸 못 봐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식은땀 흘리고 거기 들어가서 막 악을 쓰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그때 사고가 밤에 나갔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 껌껌한 걸 지금 견디지 못해 지금 병실에 불도 환하게 켜야지 자요. 그냥 켜야지 자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꼬박 새울 걸.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 그럴 때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러면 차라리 치료라도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사정을 해서도 어떻게 좀 빨리 좀 조치해 주면 해주세요 하는데 정신적으로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수시로 이런 공황 발작 같은 게 올 때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더 마음이 아픈 건요. 연우 씨가 이 모든 걸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투병 중이신데요. 그것도 다 자기 탓을 한대요. 자기 돌보느라 엄마가 그렇게 된 거라고.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사실 못 찾기도 했고 이제 유가족분들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라도 이제 살아 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죄책감도 크죠. 제가 약간 살아있는 게 제가 아니라 그 애들이 살아있었으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병원 생활을 진짜 10년을 하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이제 난 통증이 없었으면 하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제가 오래 앉아있을 수라도 있으면 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일상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평상시 일을 하면서도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직장인분들도 때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때때로 힘들지라도 다시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있잖아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평범한 고민을 하고 평범하게 행복 느끼면서 사는 그런 일상생활을 제일 하고 싶고 단순히 불행한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 속에 있다, 아직.